착공한 지 10년이 지난 광덕면 지장댐 공사가 부수적 공사를 마치고 2027년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중국의 양동기업과 최첨단 축사기술 도입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충남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걸 골자로 하는 풀케어 돌봄 정책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습니다. 천안의 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이곳에 대한 부실공사와 사기분양 논란과 관련해 천안시의 조사와 재준공 검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이 지난해 한글날쯤에 폭주 행위를 한 10대 등 관련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 광덕면 지장리의 지장댐, 즉 왕승지구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수적인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주 공정인 저수지를 메우는 공정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덕면 지장리 지장댐은 2016년 7월 착공된 이후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 공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31만 8천 톤의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지장댐은 광덕면 지장리를 포함해 광덕면 소재 5개 마을과 풍세면, 풍서리, 풍서천 일원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부수적 공사를 완료하고 주공적인 저수지를 메우는 공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준공은 오는 2027년쯤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까지 이설도로, 진입도로 이런 부수적인 부분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수지에 공정으로 공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주단지는 작년에 이제 위치가 설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80%는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가 이제 저수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공적인 저수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앞으로 약 2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관계자는 수몰 예상 지역에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인해 생각보다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이사는 안 가셨어요? 아직 수몰 예정 지역 중에 이사 안 가신 분들도 계세요? 네.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 아니 보상을 옛날에 다 줬고 다 끝났어요? 네. 돈 받고 안 나간. 실제 원인은 그거예요. 10년 걸린 이유가 돈 받고 안 나간. 10여 년의 공사를 지켜보고 있는 지장리 주민들은 수몰 지역에 대체하는 도로에 안전 등의 이유로 가로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거기 이제 도로 위에 개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 가로등을 설치 안 해주면 그쪽을 통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가로등을 갖다가 없이는 위험하거든요.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해 11월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둥성의 AI 양돈빌딩 건설 현장을 찾아 충남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와의 접목 방안을 모색한 바 있었는데요. 충남도가 중국에서 연을 가졌던 양상그룹을 국내로 초청해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충청남도가 중국의 최첨단 양돈빌딩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대규모 양돈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0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국 양상그룹의 양스팅 총회장 등 일행을 만나 축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중국 광동성을 방문해 양상그룹이 운영하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방문했던 김 지사는 원스톱으로 돼지를 사육, 도축, 가공하고 외부와의 완벽한 차단으로 전염병이나 악취 없이 사육이 가능한 미래형 돈살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최첨단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저우 양돈빌딩 현장을 둘러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CEO분들이 이렇게 다 젊으시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국에서 2018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동을 최첨단 양돈빌딩으로 극복한 것처럼 충남도
여러분을 적극 벤치마킹해서 한국 양동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양산그룹 등과 함께 최첨단 축산 장비를 도입해 도내 스마트 축산 기반을 구축해 축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 등 가정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조부모들이 육아를 도맡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풀케어 돌봄 정책을 내놓은 충청남도가 이와 같은 조부모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주들을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풀케어 돌봄 정책을 내놨던 충청남도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새로 발표하면서 이번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된 정책에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이 신설되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회원 지원금, 시군 출산 장려금 통일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2에서 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봐줄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발표된 버전업 풀케어 돌봄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TV는 지난해 천안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사기 분양과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이곳의 수분양자들이 천안시를 겨냥해 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재준공 검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했던 말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성성동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입니다. 이곳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당초 분양을 진행할 당시 시행사 측이 설명했던 내용과 현 상황이 다르고 공사 역시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 측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호소하고 천안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재준공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무조건 8, 90% 잔금 대출이 된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며 분양을 유도했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가치 미달, 자격 미달 등 여러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도면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배제하고 입주 기한만을 맞추기 위한 부실 시공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 측 생각은 어떨까? 시행사 측은 분양 당시 대출 조건 등에 대해 피해자 협의회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최초에 2년 정도 전에 분양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지산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70%, 80%, 많게는 90%까지가 그 잔금 대출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지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터지다 보니까 그런데 시중은행 쪽에서 저희 물건들을 다 안 다뤄주는 거죠. 중재자적 입장인 천안시는 자신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면 민사나 형사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협의회는 시행사 측과 민사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천안시가 인구 70만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9만 7천여 명을 돌파한 천안시는 202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향후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등 인구 증가 요소들이 많아 70만 돌파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가 인구 70만 시대 돌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천안시의 인구는 외국인 포함 69만 7,299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변화한 추이에서 보더라도 천안시 인구는 2020년 68만 5천여 명에서 이듬해 잠시 줄긴 했지만 그 이후 4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급기야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7천 명 이상 늘어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시는 주요 인구 증가 요인으로 각종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인한 정주 요건 조성과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시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사업단지 및 서비스 분야 취업이 늘어나고 지역 각 대학의 유학생과 장기 거주자들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시 관계자는 정주 인구 70만과 생활 인구 200만 달성을 목표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천안형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곳에서 대규모 폭주족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적으로 폭주 행위를 주도한 10대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새벽 시간에 폭주 행위를 한 일당들을 붙잡은 충남경찰청이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0대들이 주축이 된 이들 일행은 10월 9일 천안에서 폭주하자라는 틱톡글을 게시한 후 또 다른 SNS에 폭주 관련 계정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폭주 활동을 홍보하고 함께 폭주를 할 일당들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폭주족들이 SNS를 활용해 이를 연락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글날 천안 지역에서 폭주 행위를 한다는 SNS 글을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수사관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체증과 SNS 게시글,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서 폭주 일당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가 지난 19일 각원사 일대 관광 종합개발사업 추진단 4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관광지 해제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각원사 일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는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6개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단을 통해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시는 이미 완료된 태조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석필 부시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안 미래 유니콘 시스타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지역 스타트업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낼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시스타 기업 14개사를 선정해 투자 유치부터 판로 개척, 실증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기업 설명회와 전시, 시연회 등을 실시해 민간 투자자에게는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스타트업에게는 투자 유치 및 사업 확대의 기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천안 출신 스쿼시 유망주인 월봉고 출신의 나주영 선수가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출전한 아시아 주니어 스쿼시 선수권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주영과 류정옥, 이종혁, 오서진이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일본 시드를 받고 쿠웨이트, 스리랑카에 단 한 세트도 뺏기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토너먼트에서는 싱가폴, 파키스탄과 같은 아시아권 강국들과 만나 이겨 결승까지 올랐고 결승에선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우여곡절 끝에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사상 첫 대한민국의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우승을 이끈 나주영은 고교 졸업 후 충남체육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심야시간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의 공공심야약국은 새로 지정된 문화동의 천안제일약국을 비롯해 쌍용동 참 좋은 약국, 복명동 좋은 약국, 성황동 창가약국 등입니다. 시는 약국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보조금을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천안TV 자매지인 천안신문은 최근 채용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아산문화재단 유성여 대표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천안신문은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성여 대표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의 논란과 관련한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아 주의를 의아하게 했습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아산문화재단의 유성여 대표 채용은 절차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유 대표는 천안신문에 문화예술 관련 경력과 그 밖의 대외 활동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 모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감사위에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4월 말에 개최될 성웅 이순신 축제를 준비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의 대표로서 그리고 문화행사의 기획자로서 유성여 본인의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산시는 현재 시장 거리 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예산 등 여러 제약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획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시군 축제 평가에서 성웅 이순신 축제는 10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산시의 자존심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성공적 개최로 무너졌던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유 대표의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